오늘은 한국의 유명한 배당주 맥쿼리 인프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배당을 많이 준다는 것만 알았지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실적이랑 배당금이 어떤지 몰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맥쿼리는 호주에 있는 세계 최대 인프라 자산 운용사이자 호주 최대 투자은행이라고 합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맥쿼리 그룹과 신한금융이 합작 투자하여 2002년에 설립된 아시아 최대 상장 인프라 펀드입니다. 그리고 2006년에 상장했다고 해요. 인프라 펀드답게 하는 일은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도로, 교량, 터널, 항만 등 사회간접 시설에 투자를 하고 거기서 발생한 유로 통행료와 정부 보조금을 수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익을 주주들에게 분배를 하고 있어요. 기존에 투자한 자산은 용서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우면산 터널 등이 있고 2023년 6월 기준 투자하고 있는 것은 인천김포고속도로, 천안 논산고속도로, 마창대교 등 다양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적을 보도록 할까요? 5년간 매출 실적입니다.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5년 동안 감소 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익률이 80%대로 엄청 높은데요. 2021년 이후로 순이익률은 크진 않지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매출 구조를 보면 많은 비중을 대출을 해주면서 받는 이자 수익이고요. 그 다음이 배당이익입니다. 2021년까지 배당이익이 증가하다가 2022년부터 감소 추세고 대신 이자 수익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분기로 보면 1분기에 다른 분기보다 매출이 엄청 높고 이익률이 90%대가 됩니다. 이건 역시 매출 구조를 보면 1분기와 3분기에 배당이익이 있고 1분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한 증권으로부터 1분기에 배당금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반기 배당하는 곳도 있어서 3분기에 약간의 배당이익이 있습니다. 이자와 배당으로 수익을 내는 거니 순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을 보시면 매출액 대비 비중이 2023년에 18% 정도 됩니다. 2019년에는 16%였는데 점점 상승 추세고요. 운용수수료 비중은 11에서 12%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이자 비용이 2022년 이후로 늘고 있습니다. 분기로 봐도 비용이 조금씩 늘고 있고 이자 비용이 2022년 3분기부터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자 비용이 늘었다는 건 부채가 증가했다는 뜻일 텐데요. 맥쿼리 인프라 재무상태는 어떤지도 한번 볼게요. 3년간 재무상태를 보면 부채 비율이 아무리 높아도 22%를 넘지 않습니다. 엄청 건전한 상태죠. 최근 2023년 4분기는 15%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2021년 3분기, 2023년 3분기에 자본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때 유상증자를 시행했습니다. 시설 투자를 위한 자금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까 2023년 3분기에 이자 비용이 갑자기 높아졌었는데 부채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맥쿼리 인프라의 부채는 대부분 사채로 되어 있고요. 2021년 2분기까지 장기차입금이 없었는데 3분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2022년 3분기부터 꾸준히 장기차입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채랑 장기차입금이 2023년 1분기에 최대치를 찍고 점점 줄고 있네요. 참고로 맥쿼리 인프라 홈페이지 자산운용보고서를 보면 4분기에 장기차입금은 신한은행, 삼성화재, 농협 등으로부터 받았고요. 사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에 발행한 이자율이 3.2%인데 2023년 하반기에 받은 건 거의 5%에 가깝네요. 그만큼 이자 비용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산의 구성을 자세히 봤는데요.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입니다. 자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대출금은 1.7조로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한편 주식과 기타 자산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맥쿼리 인프라는 사업 시행자에 대한 주식과 대출금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4분기 기준 투자 대상 상위 10%인데요. 영상클린에너지가 비중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인천대교네요. 투자한 자산에 대해서 이자와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산의 거의 대부분은 미수이자인데요. 미수이자는 말 그대로 못 받은 이자입니다. 이 항목이 커지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자세히 보면 63%가 BNCT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3분기에 비해 늘고 있는데요. 2022년 기사를 보면 미수이자를 못 내서 상각 처리될 뻔했는데 대출 조건을 복리해서 단리로 바꾸면서 수취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BNCT는 항만회사인데요. 앞으로 잘 갚아나갈지는 계속 실적 자료를 보면서 경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배당입니다. 먼저 연간 배당금 내역을 보면 반기에 한 번씩 배당금을 지급하고 매년 증가하기는 하는데요. 배당 성장률이 2020년에 2.9%, 2021년에 4.2%, 2022년에 2.7%, 2023년은 0.6%입니다. 2021년 이후로 성장폭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당기순이익 성장폭과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가와 배당금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가는 연말 기준으로 정리했는데요. 2021년에 14,050원으로 최고치를 찍고 2022년에 11,050까지 갔다가 2023년은 12,44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2월 14일 기준으로 주가는 12,530원입니다. 배당 수익률을 보면 2022년에 7.0%로 제일 높고 2023년은 6.2%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봐도 6.2%대입니다. 배당금에 대한 세금 15.4%를 빼면 5.24% 되는 것 같습니다. 배당금을 위해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사회간접시설에 투자를 하는 회사다 보니 경제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비교를 해봤는데요. 주가와 국채금리가 어느 정도 상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금리가 많이 낮았던 2021년에 주가가 14,000원을 넘었고 2022년 3, 4분기에는 11,000원대까지 내려갔었습니다. 2023년 3분기에는 4%가 넘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이 없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12,000원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은 기업 자체가 성장도 하겠지만 금리 정책 부분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2024년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으니 그 전에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정리하면 배당금을 은행이자보다 많이 준다는 것과 실적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되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리스크라면 매출 및 수익성 성장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수이자를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맥쿼리 인프라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느라 자세히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앞으로 실적, 소식, 차트 정리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